자, 조금 전에 현장 클릭에서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당시에 주치의였던 조수진 교수의 소환 모습 보셨습니다. 부검 결과는 나왔는데 감염이 어떻게 됐느냐, 그 경로 등은 아직까지 계속 미스테리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오상공 인터뷰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를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지금 환자협회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까? 이대 목동병원은 안전한 병원이라고 정부에서 인정받은 병원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냥 종합병원도 아니고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거든요. 굉장히 안전한 병원인데 네. 여기에서 결국 83분 만에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환자협회에서 일반 의원 신생아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자, 간호사들이 하나의 주사액을 5명의 아기들에게 나눠 주사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재 국가수에서 부검 결과로는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뭔가 스테로박스 프론지 감염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했다라고 좀 명확하게 좀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주사를 취급하는 그 과정이 핵심인데 병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5명인데 한 병을 다 쓸 수 없으니까 5개로 나누어서 사용했다.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 하나를 다 첨가하면 심평원의 건강보험시사평가를 공단에서 삭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제도적인 변명을 하고 있는데 어제 건강보험시사평가를 공식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5개로 그러니까 하나의 이 주사병을 조금이라도 사용한 거를 첨가하면 조금 사용한 게 아니라 전체 다 사용한 걸로 건강보험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지금 공식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약간 이슈가 된 게 병원에서는 5개로 나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감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용량이 많은 것도 승인에게 쓰는 것도 그냥 한 사람한테 쓰고 한 사람한테 청구하면 돈을 주는데 예. 지금 안 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한 병을 5명에게 나눠 맞춘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5명에게 맞췄다고 그래서 뭐 25만 원을 신청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지금 현재 심평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계에서 뭐 의사협회 회장님이나 뭐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님 계속해서 네.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 이렇게 주사제를 영양제를 나누어서 주사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간호사나 의사는 책임이 없고 이렇게 만든 정부가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 이 건강보험시사평가원에서 입장을 어제 이야기한 거죠. 그 심평원에 대해서 청년 의사들이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실태가 예를 들면 주사약을 여러 아이들에게 나누어서 맞추는 그런 실태가 이대 목동병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일반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의료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나누어서 청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병원도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지금도 이제 주로 보면 이제 주사제는 어른을 기준으로 용량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좀 용량이 작으니까 한 병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쓰더라도 그거를 그냥 감염 버리도록 이미 한 병 가격을 다 주고 있는 게 이미 제도가 되어 있고 이미 다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동병원에서 동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오히려 의료계에 묻고 싶은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목동병원 이게 실태인데 어떤 입장인지 오히려 묻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주사제를 나눠서 쓰는 것 외에도 상주 의사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등 직무 위반 실태도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은 예, 말씀하시죠. 예, 신생아잖아요. 신생아는 굉장히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 전문의가 반드시 1명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전담 전문의는 없었고 이제 전공의 레지던트 과정에 의사 2명 있었는데 중환자실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 유족이
아이에게 심박동도 높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해서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주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발생해서. 아니 근데 병원 측에서는요, 우리로서는 수가가 낮아서 별 수가 없다,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신생아 중환자실은 반드시 그 전담 전문의가 있도록 수가를 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중환자실에 비해서 수가를 50에서 100% 정도 더 많이 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이대목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방인 취약지 같은 데는 그 신생아 시설하면 15억씩 지원도 해주고요. 네. 한 병상당 800만 원씩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신생아 중환자실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수가를 굉장히 계속 높여주고 있고 국고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의료계에서 현재 의사 인력도 부족하고 간호사 인력 부족하니까 그걸 좀 높여야 된다. 그 수가를 또 올려다. 이거는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수가가 너무 낮아서 이번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의사와 환자들 사이에 진실 공방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